반갑습니다. 3월 27일 지코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오다가 잠깐 멈췄죠? 주말까지 춥다가 다시 풀린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한 주 동안의 부동산 소식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급하게 넣었는데 한국경제신문 3월 27일자 금융면에 소개된 기사고요. 정부가 지분형 주택금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개념은 이래요. 집을 살 때 어차피 내가 내 돈으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 대출 끼잖아요. 그 대출이 담당하는 부분의 일부를 대출 대신에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를 끼고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 제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자기 자본이 3억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7억을 은행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7억 중에 4억만 은행에서 빌리고 3억을 주금공에서 꺼와서 이제 지분을 태우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7억을 차입하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그 7억의 주체가 조금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이율도 당연히 다를 테고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시중은행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튼 이렇게 하면은 명목상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지금 스트레스 DSR 하반기에 원래 시행이 목표였는데 구체적인 범위 같은 거 다시 검토하겠다고는 했었지만요. 어쨌든 DSR 때문에 대출을 점점 우리가 잠그면 또 집을 못 산다고 아우성이고, 그렇다고 대출 규제를 풀어놓으면 가계대출이 너무너무 증가하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대출은 대출이돼 대출의 이름을 바꾸면 되겠네, 그런 궁리를 하게 된 거죠. 일견 재미있는 구상이에요. 왜냐면은 10억 중에서 내 돈은 3억이에요. 그쵸? 그리고 은행 돈 4억인데 근대당 끼었으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나머지 30, 주금공에서 꺼온 30만큼은 나라의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와 나라의 공동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 공동소유 전형진 혼자 소유가 아니라 부부 공동소유면 나와 아내와 나라의 공동소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공동소유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은행에 우리가 다달이 원리금 상환하는 것처럼 지분만큼 배당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분을 꼈으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집을 매각할 때 돌려주고, 근데 내가 돈을 빌려왔으니까 빌린 돈에 대한 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배당이라고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월세처럼 내는 거죠. 근데 그 월세를 월 단위로 낼 것이냐 아니면 연 단위로 낼 것이냐, 이거는 나중에 제도가 구체화됐을 때 좀 옵션이 생기겠지만요. 근데 저는 취지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취지 자체는 어쨌든 은행 대출을 과도하게 이렇게 이용하는 것보다 정부가 선별적으로 물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모든 주택이 다 해주진 않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가계부채 줄이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사채업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빚으로 만든 집이라고 우리가 까고 있지만 정부가 집값을 받치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부 자금이 물론 정책대출들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런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사고 파는 집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집값을 받치는 구조가 되고, 결국에 그러면 정부도 집값 상승을 바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차주가 쓰러지지 않아야 계속 나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집값이 올라야 우리가 이 집을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나의 지분만큼의 차익이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정부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비슷한 것들도 있긴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3기 신도시 나올 때 추진했던 지분 적립식 주택, 처음에는 한 10년 동안은 내 지분이 20%였다가 계단식으로 이제 5년 10년 단위로 나의 지분을 늘려오는 거죠. 반대편 지분은 공사가 갖고 있는 거고 지분만큼의 월세를 더 내는 구조였고요. 요거를 SH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과천시청 앞에 그 빈 땅에 원래는 지분적립식 주택을 하려고 이제 정부가 추진했었는데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가지고 좀 잘 안 됐죠.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분적립식 주택을 추진했었는데 그거랑 일견 비슷한 것도 있고요. 지금 또 신혼희망타운 이런 것들 수익 공유형 모기지잖아요. 대출을 정부가 좀 더 시중은행보다 싸게 많이 해주는데 대신에 팔 때 납제금 줘야 됨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팔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고, 그런 개념들이 좀 들어갔는데 잘 좀 세련되게 만들면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전혀 옳지 않지만, 어쨌든 공사가 껴서 내 집 마련을 촉진하고 또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취지 하에서 정교하게 들어온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따져보면은 그 돈이 그 돈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게 될 수 있죠.
재미있는 구상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ETF도 나와야 된다고 좀 보는 사람인데요. 이 제도의 취지도 지분형 주택금융도 영끌 관행을 잡겠다라는 목적으로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투자를 어차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상장 리츠, 공모 리츠 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ETF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어떻게 정비사업 필요성이 생기는 곳들에 대한 ETF를 뭐 만들어서 거기서 자금을 끌어와서 뭐 개발 비용을 충당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은 사모나 되게 조그맣게 돼 있지만 공모용으로 잘 설계하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중은행들의 표정도 좀 궁금하긴 해요. 졸지에 정부랑 대출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개념도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개념도입니다. 집을 사면서 주택금융공사 지분을 가져오고 금융회사 은행의 지분도 가져오고 해서 양쪽에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과거에는 7억을 은행에서 다 빌려왔다면 지금은 뭐 3억 5천, 3억 5천, 3억 4억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주체가 좀 달라지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사와는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한 값은 내가 또 계속 치러야 되는 거죠. 자, 저희가 라이브는 매주 11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편집본은 오후 6시 30분에 라이브 중에서 중요한 기사만 잘라서 올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전체 버전은 이 편집본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전환해서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한테 한 달에 커피 한 잔씩, 한 잔 값씩 지불해 주시는데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반짝 추위가 주말에 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게 지나가면 다시 이제 봄이 올 거고요. 여튼 꽃샘 추위 같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꽃이 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봄은 봄이 돼 봄 같지 않은 봄을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